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우리 교재 125쪽입니다. 아까 125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 중개사무소의 이전 신고입니다. 자, 이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 내용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것도 이해만 잘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제일 먼저 125쪽에 박스 밑에 두 줄을 잠깐 먼저 보고 위에 법조문으로 갈게요. 중개사무소의 이전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과 등록관청 내외를 불문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다. 자, 이건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곳인지 다 머리 대고 등 대고 자는 곳이 있죠. 그렇죠? 주거하는 곳이 있잖아요. 다른 데로 이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딘지 이사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중개사무소 또한 여러분들이 A 지역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B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법조문으로 갈게요. 법조문 20조. 공인중개사법 20조.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국토교통부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 여기 하나예요.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에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 너무 긴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살짝 여기에 정확하게는 적지 않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하면은 제일 먼저 이전하고 나서 며칠 이내? 10일 이내. 10일 이내 어디에 했냐면 등록관청에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런 말이 없다가 두 번째는 뭐냐면 구가 요건 그냥 A 지역에서 B 지역이고 요번에는 갑구에서 을구로 이전을 했을 때는 이전 전이 아니고 뭐가 되면 이전 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위의 뜻은 뭐냐면 같은 갑구 내에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전하면 그냥 누구한테 하면 되면 갑구청장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갑구에서 을구로 가면 이전 후에 등록관청이라는 뜻이에요. 자, 요걸 일단 정리할게요. 그 밑에 가볼게요. 동그라미 2번, 즉 20조의 2항. 제1항 단서 규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법조문을 볼 때 1항 단서 규정은 뭐냐면 요거라는 거예요. 갑구에서 을구로 구가 달라졌을 때 요거예요. 자, 달라졌을 때는 신고를 받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등록관청은 며칠 내라고 되냐면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를 해야 돼.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요번에는 이제 갑구 을구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더 쉬운 걸로 할게요. 자, 저쪽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남구에서 동구를 이사를 갔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이전 신고를 해야 돼요? 동구청장. 그러면 동구청장은 나중에 남구청장에게 서류 송부 요청을 해야 된다고 지금 본 게 서류 송부 요청을 하면 남구청장은 갖고 있는 서류를 지체 없이 누구한테? 동구청장한테 보내줘야 된다.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이 뜻이. 자, 그 다음에 3항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구가 하냐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합니다. 자, 그럼 이건 뭔 얘기냐면 남구에서 나쁜 짓을 했다가 동구로 이사를 가서 동구에서 나쁜 짓이 뽀릉이 났다고요. 자, 이 뽀릉이 났을 때는 과거에 남구에서 있었다고 해서 남구청장이 행정처분을 내린 게 아니고 누구가 내요? 동구청장. 요거예요. 자, 요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이야. 자, 이제 책을 한 장을 넘기면 126쪽에 2번 중개사무소의 이전 절차. 법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제일 위에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으면 사무소가 있어요. 당연하게 가서 일할 곳이 있어야죠. 이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시 중개사무소가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양갈로 1번에 가보니까 이전 신고 등록관청 관할 지역 내에서 이전 신고의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보면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로 이전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가보면 분사무소에 이전 신고가 있어요.
이렇게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 이거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에 이전 신고 시 제출 서류.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사를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이사를 가려면 우리는 이사 갈 때는 항상 누구를 모시고 다녀야 되면 신기사님을 모시고 다녀. 우리 시험 치러 갈 때까지 이사 갈 때는 항상 신기사님을 모시고 다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집 이사 갈 때 옛날에 이사 갈 때는 리어카 한 대만 있어도 돼요. 뭐 짐이 없으니까. 근데는 지금 짐이 냉장고 하나만 해도 보통 사람은 들지도 못한다. 그죠? 그래서 그 이사를 할 때는 항상 신기사님을 모시고 다녀야 돼. 자, 여기에 신은 뭐냐면 중개사무소 이전 신청서. 여기 등록 간청할 때 이전 신청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자, 기는 뭐냐면 기존 등록증. 원래는 등록증을 들고 가는데 그럼 우리가 이사 갈 때 신등사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신등사하면 기억이 안 나니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신기사. 기존 등록증. 벽에 걸려져 있는 등록증을 들고 가야 된다고. 자, 사는 뭐냐면 사무소 확보 서류. 자, 우리 책에 없느냐면 여기 다 있어요. 자, 거기에 가보니까 양갈래분의 이전 신고시 제출 서류. 여러분들 세로로 몇 글자를 적어야 돼요? 3글자. 뭐라고? 신기사. 자, 그 다음에 양갈로 3번에 가보면 서류 송부 요청 및 송부 서류. 아까 여기서 잠깐 설명했어요. 구청이 달라졌을 때 서류 송부한다고.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가서 양갈로 3번에 위반시 제재. 자, 이 사무소 이전에 관련되는 걸 위반하면 이게 뭐냐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뭐라고 돼 있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럼 우리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이보게 할 때 이가 뭐냐면 이전 신고 위반이. 자, 그 다음에 4번 행정 처분에 관하라고 돼 있어. 자, 아까 여기 여러분들 살짝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가 남구에서 나쁜 짓을 했다가 동구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아직 뽀릉이 안 났는데 동구에 가서 중개받다가 한 3개월 있다가 뽀릉이 났어. 그렇게 하면 과거에 남구에 있던 게 잘못되었으니까 남구청장이 행정처분을 내린다. 동구청장이 한다? 동구청장. 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정리가 돼서 요걸 지금부터 이제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요것도 만약에 따라 적으려고 한다면 그냥 종이에는 못 적어요. 책에는 못 적는다고. 넓은 종이 이어야 된다고. 넓은 종이. 노트가 없으면 적지 말라고. 어차피 못 적으니까. 자, 그래서 아주 경우의 수가 4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느낌만 보면 돼요. 자, 사무소 이전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경우로 나누어져요. 자, 이게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열심히 따라 적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근데 보면 어떤 느낌인지 와요. 자, 먼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사가는 방법과 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이사가는 방법과 부칭 6조가 이사가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러면 누구가 다르냐면 분사무소가 이사가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관할구역 안가, 관할구역 밖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관할구역 안가, 관할구역 밖이에요. 이게 엄청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 내용도 아니에요. 자, 관할구역 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을 예를 들면 제일 좋으니까 남구. 지금 우리가 여기 무슨 동이에요? 신정동. 신정동. 자, 신정동에서 그럼 남구에 저 무거동으로 이사를 한번 가보자고요. 무거동이 어딘지는 알죠? 그죠? 저 신보 로타리에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무소에서는 제일 먼저 뭘 하면 이사 간다. 제일 먼저 뭐 한다고? 이사 간다. 자, 이사 가고 나서 며칠 이내? 10일 이내. 자, 10일 이내 누구한테 가냐면 여기도 남구청장, 여기도 남구청장이니까 그럼 누구한테 가요? 남구청장. 남구청장을 만나러 갈 때 이사 갈 때 누구 데리고 다녀요? 신기사.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남구청장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남구청장을 여러분들이 처음 만났을까요? 두 번째 만날까요? 두 번째. 두 번째야, 최소한. 왜? 여기 남구에 개설 등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 신정동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사를 가니까 남구청장을 두 번째 만나요. 그러면 남구청장은 여러분들을 되게 반갑게 맞아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등록증 재교부예요. 등록증을 새 걸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왜? 신정동에서 무거동으로 이사 갔으니까 주소가 달라지니까 깨끗한 거예요. 그럼 이때 돈 주면 돼. 등록증 재교부할 때 돈 줘야 된다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재사항 변경을 해줄 수도 있어요. 자, 기재사항 변경은 뭐냐면 신정동에 빨간 줄 두 줄 긋고 무거동으로 고치고 도장 하나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무 내용도 아니에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남구에서 아까하고 똑같이 동구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제 동이 필요 없어. 구가 달라졌으니까 제일 먼저 뭐 한다고? 이사 간다. 자, 두 번째 며칠 이내? 10일 이내. 자, 그럼 이때는 구가 두 개란 말이에요. 남구하고 동구. 그럼 누구한테 간다고? 동구청장. 자, 동구청장을 만나러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다요? 신기사. 그럼 여기에서 동구청장은 몇 번째 만나요? 처음. 자, 그럼 처음 만났어.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생각하면 안 돼요. 농담이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돼. 자, 동구청장을 처음 만났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도 동구청장 쳐다봐, 안 쳐다봐? 쳐다봐. 그럼 반대로 동구청장은 여러분들 쳐다봐, 안 쳐다봐? 쳐다봐. 왜 쳐다봐? 왜 이사 왔을까?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직접 물어보면 좋아해, 싫어해? 싫어요. 그래서 야들 사이에 여기에 동구청장이 나오고 여기에 누구 나오냐면 남구청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구청장이 남구청장에게 묻잖아. 내가 야한테 직접 못 물어보니까 네가 갖고 있는 서류 좀 보내줘.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서류 송부 요청이. 그러면 여기에 남구청장은 갖고 있는 서류를 며칠 만에 주냐면 지체 없이 서류를 보내주는데 요 서류를 보내주는 서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서류가 어디엔가 나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서류가 어디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보느냐면 우리 교재의 127쪽 제일 위에 127쪽 제일 위에 송부 서류 이전 전에서 이전 후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럼 여기에 동구청하고 남구청만 적으면 이해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내주는 서류가 이걸 우리가 세 글자로 공부할 거예요. 대신처라고 공부할 거예요. 대신 때리라고. 대신처.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남구청장한테는 여러분들의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휴업을 했으면 휴업했고 상을 받았으면 상을 받았고 벌을 받았으면 벌을 받았고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는 대장이 뭐냐면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이에요. 자, 시는 뭐냐면 여러분이 신규 당시에 제출되는 서류, 교사, 여공신하는 서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 처는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서류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과거에 이력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동구청장이 이 서류를 보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이게.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알아야 될 거, 이사 갈 때 누구 데리고 다녀? 신기사. 자, 이게 서류 송부 요청은 언제 있어요? 관할구역 밖에.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서류 송부 요청은 관할구역이 달라졌어요.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에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이전 전에 등록관청에 서류를 달라고 요청을 하면 여기 있는 이전 전에 등록관청은 대신처라는 서류를 며칠 안에 보내줘요? 지체 없이.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 등록증에 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아까 여기에서는 등록증 재교부라는 단어도 있고 기재사항 변경이라고도 있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등록증에 가보면 제일 밑에 여기에 지금 현재 남구에 있으니까 남구청장하고 빨간 도장이 찍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동구로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동구로 이사 가면 등록증 재교부를 해주면 이 옛날의 거는 없애고 동구청장하고 도장을 찍어주면 되는데 기재사항 변경을 하면 주소에도 빨간 줄을 긋고 새로 주소를 적어야 되고 여기에 청장 자리에도 남구청장에 빨간 줄을 긋고 동구청장 도장 찍어줘.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는 기재사항 변경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여기 뭐밖에 없어요? 등록증 재교부.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왜 등록증 재교부를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명색이 구청장인데 그 빨간 줄 긋고 새로 해주지는 않는다. 이해됐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게 책에서 봤던 게 남구에서 나쁜 짓을 한 것이 뽀롱을 났으면
남구청장이 행정처분을 내린 게 아니고 누구가 내린다? 동구청장. 이전 후에 등록관청이 행정처분을 내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분사무소, 이 분사무소는 전제가 여기에 깔려져 있단 말이에요. 주된 사무소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서울 강남구에 그대로 있어요. 자, 분사무소만 이전합니다. 분사무소가 남구 신정동에서 남구 무고동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똑같이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 똑같아요. 자, 1번 제일 먼저 뭐 한다? 이사 간다. 자, 이쪽에 있는 글자가 그대로 와요. 자, 두 번째 며칠이네? 10일. 맞아요. 10일이네. 누구한테 가야 돼요? 남구청 강남.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거야. 시험 문제는 여기서 끝이에요. 강남구청장. 그 시험 문제 여기서 끝이라고. 왜 끝이는지 알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분사무소가 뭐 되나요? 주된 사무소. 얘기가 끝이라고. 시험 문제 여기서 끝난다고. 알아서 다 틀려요. 거짓말 같지만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물을 때 분사무소 숨도 쉬지 말고 주된 사무소로 가세요. 대답 잘하지. 사례만 나오면 다 까먹는 거야. 이해됐죠? 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거 묻지도 않아요. 여기서 끝이라고. 여기서. 그래서 분사무소가 나오면 숨도 쉬지 말고 어디로 가요? 주된 사무소. 자, 그럼 봐요. 이번에는 관할구역 밖은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그대로 있어요. 분사무소가 남구에서 동구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문제 없죠? 네. 네. 자, 1번. 제일 먼저 뭐 한다? 이사 간다. 이거는 이제 안 틀려. 똑같으니까. 자, 2번 며칠이네? 10일이네. 자, 여기는 남구도 나오고 동구도 나와. 누구한테 가야 돼? 주된 아, 이번에 안 써갔다. 그죠? 주된 사무소. 잘했어요. 주된 사무소로 갑니다. 강남으로 가야 돼요. 이사 갈 때는 똑같이 누구 될까요? 신기사. 자, 그러면 세 번째. 여기에 남구가 있고 여기가 동구가 있어요. 야가 야한테 서류, 송부, 요청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대답은 너 앞에 있는 사람 뭐야? 뒤에 있는 사람 뭐 하시는 거야? 서류 송부 요청해야 안 해? 안 해요. 이게 시험 여기서의 답은 요거예요 또. 왜? 주된 사무소는 여기서 한번 써갔으니까 여기서 안 썼거든. 근데 요거서는 서류 송부가 없는 거예요. 왜 없는지만 알면 돼요.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 누구한테? 주된 사무소. 이전에도 누구한테가? 주된 사무소. 모든 서류가 어디 있어? 주된 사무소. 이해됐죠? 네. 이렇게 끝이 이게 끝이에요. 근데 우리 책에는 너무 간략하게 돼서 아마 제가 봐서 책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요 경우를 오늘 당장 몰라도 돼요. 오늘 당장 몰라도. 아, 이렇다. 다음에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거의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2문제 혹은 3문제 정도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 보고, 자, 여기까지만 중개사무소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00쪽으로 갑니다. 100쪽. 우리 교재 100쪽. 자, 교재 100쪽으로 갑니다. 자, 교재 100쪽에 가보면 제일 밑에 제7절 중개사무소에 뭐가 나와요? 겸업, 제한 등 하고 나왔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요 내용을 배워요. 자, 그런데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아무 내용도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뭐 여기는 아무런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줄 수가 있는데, 자, 뭐를 배우느냐만 잠깐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한번 진도를 한번 나가 볼게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흔들리면 구체적 내용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시험 문제에서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또 한번 다 아는 거지만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런 중개 대상물이 있어요. 자, 여기에 매도가 있고 여기에 매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요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주어가 개업공인중개사면 아까 우리가 사무소 명칭에도 나왔단 말이야.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무슨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셌는. 그쵸? 근데 거기에서 항상 예외가 누구가 나와요? 부칭육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어가 나오면 머릿속에 항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칭육조 이렇게 돼.
그러면서 우리가 용어의 정의를 하면서 야 자격증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야가 위에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비되어서 혜택이 많다, 제약이 많다? 제약이 많다. 그 제약이 뭔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물어볼 거예요. 안 물어볼 거예요. 왜? 물어봐봐야 또 아는 사람만 알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야는 폐업하면 다시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렇죠? 야의 업무 지역 범위는 사무소, 소재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똑같다고 시도가 나오는지 시군구가 나오는지 이게 골 때린다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게 답이라고. 시군구, 시도를 묻는다. 여기서 시도는 뭐를 말하는 거야? 특별시, 광역시, 도. 그럼 시군구는 뭔데? 그러니 아까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라고 아무리 얘기해 본들. 그쵸? 여러분들은 절대 이거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공부는 항상 기본적인 게 흔들리니까. 시군구 외우면 뭐해? 시험 지문에서 물으면 시군구가 뭔지 시도가 뭔지가 틀리는데. 자, 그래서 한 번 더 봐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고. 자, 우리가 대한민국 행정체계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6개 광역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기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야들 합쳐서 이걸 뭐라 한다고? 시도. 그럼 여기 높은 사람을 시도지사. 자, 여기에 특별시에는 구밖에 없어요. 서울은 구밖에 없다고. 군이 없다고. 근데 광역시에는 다 뭐가 있냐면 구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뭐 되면 군도 있어요. 울산은 울주군 있잖아요. 부산은 기장군 있잖아요. 대구도 있어요. 대구도. 달성군인가 뭐 군이 있다고. 군. 자, 그럼 도로가 여기에 경상남도. 그 밑에 밀양시, 양산시, 창원시, 함안군, 함양군. 여기 있는 요 구군, 시군을 합쳐서 이걸 뭐냐면 시군구. 높은 사람을 시장, 군수, 구청. 그러니까 여기 요 시와 요 시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야는 사무소 소지지 시도예요. 그러면 부칙 6조가 부산광역시 남구에 있으면 남구가 아니라 울산광역시. 이해됐다, 그죠? 이런 얘기. 자, 야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라는 문자를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그래서 뭐밖에 못 쓰면 부동산 중개. 그 다음에 야는 경매라는 글자, 공매라는 글자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요걸 벌써 아까 여기서 한번 써먹었단 말이에요. 조금 있다가 여기 나와요. 조금 있다가 여기 또 나와요. 지금 요걸 배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101쪽 갑니다. 101쪽. 자, 새카만 네모 1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자, 요것도 책을 너무 열심히 보지 말고 그냥 노트 한 장에 적으시면 좋겠어요. 노트 한 장에. 처음에는 입문과정에는 노트 잘 갖고 다니다가 이제는 귀찮아서 노트도 안 들고 다녀요. 그죠? 노트도. 근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절 봅니다.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가 있냐면 부칙 6조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걸 구별해 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역 범위예요. 이게 지역 범위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중개를 할 수 있냐는 지역 범위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지역 범위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 여기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99%가 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 법인 만드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남구에서 중개를 할 때 서울에 있는 물건 중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냐면 이게 업무지역 범위가 전국이에요. 그러면 법인인 개업공인에서 업무지역 범위가 어디냐면 전국이에요. 그러면 예외가 누구만 있어요? 부칙 6조. 아까 여기서 그래서 부칙 6조만 여기서 봤잖아. 그래서 부칙 6조는 1번 원칙. 사무소 소재지. 시도예요. 헷갈리면 안 돼. 이 시도가 뭐라고? 이 시도 단위가 어디라고?
그러니 여기서 여기 하다가 또 저기 공법에 가보면 또 이상한 단어 그지 막 나와요. 그러니까 뭐 아는 것 같은데 시험 문제 치면 틀리는 이유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되는 거 정확하게. 자, 그래서 사무소 소지지 시도에. 그래서 부칭육조가 요 남구의 신정동에 있으면 부칭육조는 어디 거밖에 준 게 못하면 울산광역시밖에 준 게 못해요. 이걸 위반하면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위반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뭘 받냐면 업무 정지라는 걸 받아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뭘 받아요? 업무 정지. 원칙 그랬으니까 뒤에 뭐가 나오면 예외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건 우리가 정확하게 다음 주에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민법 공부 하신대요, 원장님이. 그래서 안 그랬어요? 맞아요. 맞아요 하는 사람도 있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스케줄표도 안 봤어? 나는 몰라. 다시 한번 봐봐요. 스케줄표 그냥 원장님이 주면 그냥 받아만 나. 그게 무슨 것인지 보지도 않아. 그리고 없으면 난리만 지겨. 내가 기다려줄게. 30초만 기다려줄게. 빨리 확인해봐. 도대체 그러니까 제 말을 이상하게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인물이나 뭐만 없으면 난리가 나. 근데 그걸 받아놓으면 뭐해 지금. 자, 잘 알아들었죠? 그래서 특히 2차만 하시는 분은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수업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은 시간이 모자라면 좀 더 공부시키면 되니까 관계없어요. 원장님이 배려를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원래 이걸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 다음 주에 배워야 돼. 자,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단어가 나와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을 했을 때는 이 제약사항이 없어져요. 이 제약사항이 없어지는데 제가 제약사항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했을 뿐이지 업무 지역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고는 안 했어요. 이게 달라요. 왜냐하면 이걸 이용한다는 얘기는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물건을 올려놓은 것은 어디에 있더라도 중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칭육조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했다고 해서 업무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잘 들어보면 엄격히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지역적인 제약사항이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부칭육조밖에 없다는 느낌을 잡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요 내용이 우리 교재의 101쪽에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1번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두 번째 줄에 가면 뭐가 나와요? 전국. 끝이에요 이게. 여기 칠판에 전국이라고 되어 있잖아. 자, 그러면 2번에 가봐요. 자, 2번에 가니까 공인중개사법 부칙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인. 자, 기억이 뭐냐면 원칙이에요. 기억이 원칙. 자, 니은이 뭐냐면 예외예요. 그러니까 니은에 가보면 그러나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도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밖의 중개 대상물도 중개를 할 수가 있다. 근데 밑에 가보면 이제 부칭육조가 소공인을 10명을 데리고 일을 하든 사무소를 공동으로 쓰든 여기에 가입했다 해서 업무지역 범위 자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단어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가보니까 리얼, 위반시. 자, 절 봅니다. 여기에 위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부칭육조. 그럼 부칭육조가 뭘 받아요? 업무정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갑니다. 2번, 중개 대상물의 범위예요. 자, 저를 보면 돼요. 이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무엇을 부탁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책에 밑줄만 끄면 그걸 다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책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고 요게 원칙과 예외를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했구나는 걸 알아야 이게 책을 보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자, 이 중개 대상물은 우리가 앞에서 법 제3조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인데 개업 공인중개사에 따라서 중개 대상물이 다르냐 같으냐를 묻는 건데 같다 다르다? 같다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서 중개 대상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요것만 알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양갈로 2번에 두 번째 줄에 갑니다. 두 번째 줄에 가보면 두 번째 줄 중간에 가보면 모든, 자 거기서도 몇 줄 끼면 돼요.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종별의 구분 없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 대상물을 중개할 수 어떻게 해요? 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고요. 토건, 입, 광고. 이해됐죠? 자, 한 장을 넘겨. 자, 한 장을 넘기면 양갈로 3번. 양갈로 3번. 취급 업무에 따른 범위라고 됐어. 이거 너무나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 옆에다가 결자 두 자가만 적어줘요. 그냥 이렇게 적어줘요. 겸업. 자, 여러분들 겸직이라는 단어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겸직. 요 업무도 보고 요 업무도 보고 이게 겸직. 그럼 겸업은 뭐냐면 요 업무도 하고 요 업무도 하는 게 겸업이에요. 자, 그래서 요 개념만 잡으면 돼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로 보시면 돼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본업이 뭐냐면 이게 중개업이에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본업이 뭐냐면 이게 중개업이에요. 부칭육조도 본업이 뭐냐면 중개업이에요. 이건 당연하게 하는 거죠. 이게 원래 본인의 업무가 중개업이란 말이야. 요거를 하면서 세 번째 추가로 하는 걸 요걸 뭐라고 한다고? 겸업. 즉 중개업 플러스 무엇을 하느냐 요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 겸업. 여기 겸업이에요. 자, 그러면 기준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적어요.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뭐라고 적는다고? 겸업에 제한이 없다. 자, 겸업에 제한이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책상 위에 제일 많이 올려져 있는 게 학원에 오면 제일 많이 올리는 게 뭐예요? 커피예요. 커피. 그러면 나는 커피가 너무 좋아. 커피 향을 안 맞으면 큰일 나.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사무소를 하면서 뭐도 할 수 있다고? 커피점도 할 수 있다고. 아, 나 옷이 너무 좋아. 옷가게. 아, 난 머리를 예쁘게 해야 돼. 미장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확하게 넣어야 돼.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인 겸업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시험 문제 물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냥 물으면 다 할 수 있어. 자동차 대리점 하면 돼? 안 돼? 돼.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자, 그런데 부칭육조 봐봐요. 자, 부칭육조 아까 여기에서 야 뭐 못한다고? 경매, 공매. 그래서 야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겸업에 제한이 없다라고 적어요. 일단 없다고요. 그런데 앞에 뭐는 빼고 경매, 공매 빼고는 이해됐나요? 네. 그럼 야도 커피점 할 수 있어. 옷가게 해도 돼. 자동차 대리점 해도 돼. 보험회사 해도 돼. 다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내용을 잘 한번 생각해야 돼. 자,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개설 등록 요건이에요. 자, 아까 했던 것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법인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의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갈로 열고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 여기 1번이야. 자, 2번이 뭔지 기억이 나면 돼. 2번. 법 14조만의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그 다음에 자실사결. 지금 두 번째가 뭐라고? 법 14조.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다시 앞쪽에 101쪽으로 가요. 101쪽. 정확하게 100쪽이네. 자, 100쪽. 자, 100쪽에 가는 그 뭐가 나와요? 법 14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있다고. 거기에 있어. 자, 교재 다시 102쪽으로 가는 거야. 102쪽.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요 겸업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몇 조에 나오냐면 법 14조에 나오는데 요 14조에 보면 번호가 몇 번까지 가느냐면 6번까지. 아, 공인중개사법은 번호 나오면 6번이다. 그죠? 6개 얼마나 많다. 자, 그래서 여기 법인인 개업공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중개업은 할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라고? 6가지. 자, 요 6가지는 잘 봐요. 요 6가지는 잘 봐요. 요 6가지는 중개업이에요? 중개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겸업.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이게 중개업이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보수 요율의 적용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야는 중개업이 아니고 뭐라고? 겸업이에요. 겸업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 보수 요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급 받아도 관계없다고요.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법인은 요거 몇 가지만 하라 그랬어요? 6가지. 그럼 6가지만 하라 그랬는데 6가지 말고 다른 거 하면 상줘요, 벌줘요? 벌줘요. 그래서 야는 이걸 위반하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위반하면 뭐가 된다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뭐가 남았어요? 6가지를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요 6가지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6가지가 뭔지 봅니다. 밑으로 쭉 내려와서 102쪽에 제일 밑에 내려와서 양갈로 1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업 관리 등. 자, 옆에다가 갈매기 표시만 해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요거라고요. 그쵸? 자, 우측 갑니다. 우측. 자, 우측에 가면 양갈로 2번. 양갈로 2번 주택의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똑같이 갈매기 표시만 하면 되겠죠. 요거 6가지 번호 나가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의 제공에.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봐요. 한 장을 넘기면 네 번째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 찾았죠? 네. 자, 우측 갑니다. 105쪽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 도배 업체의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에요. 알선은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급악법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 신청 또는 그 입찰 신청의 대리. 자, 이 6가지는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외우시려고 해야 돼요. 지금 오늘 당장은 아니에요. 이거는 당장 외울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기다 그대로 옮겨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굳이 따라 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책에 가서 어디에 있다는 걸 눈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관리 등이. 자, 이 글자가 되게 길어요. 되게 긴데 여러분들이 잘 보면 일단은 크게 한번 나눠 볼게요. 자,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관리 등이 뭔지는 차지하고 조금 이따가 보고, 이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관리를 대행하는 객체가 뭐냐면 주택하고 상업용 건축물만 돼. 물론 우리 책에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만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를 기억하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식으로 농담 아닌 농담을 해요. 저는 드라마를 되게 좋아해요.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뭐만 좋아하냐면 사극만 좋아해요. 사극이 뭔지 알죠? 네. 사극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임금이야. 임금하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임금 밑에 있는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애가 이제 대신들 앞에 임금이 나타날 때 뭐라냐면 주상전환합시오. 그런다. 주상. 주택하고 상업용 건축.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 우리 교수님 쓸데없는 드라마 좋아한다. 그거는 아무 쓸데없는 거 잊어먹고 뭐만 머릿속에 남아야 돼요? 주상만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관리 대행의 객체가 오로지 뭐만 되냐면 주상만 된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내느냐면 이 주상 빼고 다른 글자를 넣는 거예요. 농업용 건축물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관리 대행.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업용 안 된다. 근데 거기다 농업용 X, 공업용 X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로지 뭐만 돌려요? 주상만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관리 대행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제가 그림을 실제로 진짜로 잘 못 그려요. 제가 그림만 잘 그렸으면 저는 아마 이 강의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웹툰 작가가 됐을 거야. 그죠? 자, 근데 이거 진짜 못 그려요. 이게 원룸이라고 제가 그린 거예요. 자, 어쨌든 4층짜리 건물이면 됐지. 자, 1층에 방이 8개가 있어요. 4층이에요. 4, 8에 방이 몇 개가 있어요? 32개가 있어요. 울산에 원룸 방 한 칸에 대충 얼마예요? 아, 대충 시험이 안 나와.
50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한 40. 그러면 한 달에 달세가 얼마 들어가? 1200. 오, 그쵸? 자, 1200 들어오는 여러분들의 건물주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계단 청소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맡기냐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임장을 다 적어주는 거야. 니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니 관리 다 해. 니 돈 받아서 니 다 가져가. 난 수수료 그런 거 필요 없어. 니 다 받아가자고. 대신 나는 니한테 돈 조금밖에 안 줄 거야. 너는 임차인권만 받아가. 그래도 그거는 직교 확보가 됐잖아. 그리고 청소를 해주는 거야. 공짜로 해주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임대관리와 관리 대행을 하는 수수료를 일정한 돈을 받아가는 거.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아가든 얼마를 받아가든. 그러면 100만 원 받아갖고 자기는 청소를 자기가 해야 다른 사람한테 또 시켜야 돼? 시켜. 그럼 자기는 집 주인이 주는 돈을 갖고 건물만 관리만 해주는 거야. 그래도 여기에서 뭐가 나와? 임대차 계약에서 돈이 떨어지잖아. 30몇 개 물건을 내만 갖고 있잖아. 돈 되잖아. 요런 걸 갖다 뭐라고 하느냐면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관리 대행. 이해됐죠? 그럼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하는 객체가 뭐라고? 주택하고 상업용 건축. 뭐라고 외운다고? 주상. 자, 여기에서 이건 1번, 이건 외우는 거 당연한 거고, 요거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 생각하는 거야? 아까 여기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인 겸업에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부칙육조도 해요, 못해요? 해요. 뭐 빼고 다 해요? 경매, 공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자, 두 번째가 보면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이에요. 자, 이걸 예를 들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컨설팅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자, 이 건물이 지은 지가 25년이 돼갖고 30년을 향해 가고 있어. 그러면 원룸은 주로 이제 홀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마음에 안 들면 옆집으로 이사 가는데 별로 이삿짐도 별로 없어. 편하게 갈 수 있어. 헌 건물에 살라 그래? 새 건물에 살라 그래? 새 건물. 그러니까 이 건물주가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내 이 건물 팔까요? 리모델링 할까요? 아니면 폭삭 내려앉히고 새로 지을까요? 이게 뭐예요?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이해됐죠? 네. 자, 세 번째,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주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이 많아.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를 갖다가 제공을 해주고 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가 뭐냐는 것을 시험 문제에서 물을 내용은 별로 없어요. 경영기법과 경영정보예요. 이럴 때는 사무소를 어떻게 운영하라 이런 것들이, 고객 응대는 어떻게 하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대상자가 오로지 누구만 되느냐면 개업, 공인, 중개사만 돼요. 소속 공인 중개사나 보조는 대상이 되지 않고 오로지 누구만 대상이 돼요? 개업, 공인, 중개사. 이해됐나요? 이것만 알면 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봅니다. 자, 네 번째 가보면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뭐라 하냐면 분양대행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교재에 가보면 104쪽이에요. 104쪽. 자, 104쪽에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제까지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어려운 걸 묻지 않아요. 묻지 않습니다. 뭘 묻느냐면 분양대행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잘 들어 끝까지 봐야 돼요. 분양대행이 무엇이냐면 분양대행은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지어놨어. 본인이 분양을 해도 되고 또 분양은 나름대로 또 기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대신 이 집을 팔아달라는 걸 뭐라 그래요? 분양대행. 그래서 이 분양대행을 누구가 해줄 수 있냐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양을 대행을 하는 객체가 뭐라고? 주택하고 상업용 건축. 그래서 제가 아까 드라마 누구 좋아한다고? 주상. 요것도 주상이에요. 요것도 주상이에요. 주상만 돼요. 그러면 이게 주택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 2칸짜리든 10칸짜리든 20칸짜리든 따지지 않습니다. 5층짜리든 10층짜리든 상업용 건축물이기만 하면 돼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토지의 분양을 대행할 수 있다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뭐만 되니까? 주상만. 근데 시험 문제를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토지의 분양을 대행할 수 있다. OX? 근데 여기서 어딘가는 약간 옆에서 다른 얘기도 나왔어요. 그죠?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인 겸업에 제한이 없다. 뭘 물어도 할 수 있는데 왜 X라는 단어가 나와?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런 거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법인의 겸업 6가지를 배우는 것이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인 공부를 안 해. 왜? 제한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나요? 네. 이런 거를 순간순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째.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할선이에요. 자, 그러면 주거 이전에 부수된다는 걸 쉬운 말로 하면 이사 갈 때 필요한 거예요. 이사 갈 때 필요한 게 뭐야? 이사업체, 도배업체, 수리업체. 이거를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 고객이 묻는 거야. 사장님 저 이사 가는데 이삿짐 센터 좀 소개시켜 주세요. 소개해주면 돈 10,000원 받든 20,000원 받든 받을 수 있잖아. 그렇죠? 의뢰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사업체, 도배업체, 수리업체를 소개시켜 주는 걸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의뢰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법인인 개업공인사 본인이 이사업체나 도배업체나 수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이해됐죠? 이건 뭐 외우고 막 할 게 뭐가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부칙 6조는 의뢰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위법이다, 위법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 아니다예요. 그렇죠? 뭐 빼고 다요? 경매, 공매.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야. 자, 5번째. 그지 받고 6번째. 자, 이게 경매 따로, 공매 따로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매수, 신청, 대리. 이걸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건 따로 설명 안 할게요. 경매에 관한 권리분석, 취득할선, 매수, 대리. 자, 그러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6가지. 잘 봐요. 자, 요 6가지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숨도 쉬지 말고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요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부칙 6조는 뭐는 못해요? 경매, 공매는 못해요. 그쵸? 요것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요 6가지는 법인만 할 수 있는 게 요 6가지예요. 법인이 하는 요 6가지는 중개업이다, 겸업이다? 겸업. 겸업이니까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 보수 요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쵸? 보수 요율을 적용받지 않으니까 이런 거 해주고는 돈 많이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다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어떤 아파트의 일부가 안 팔렸는 거 여러분에게 분양해주고 여러분한테 돈 안 받아요. 의뢰인들한테 돈을 안 받는다고 집 사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받는다고? 거기에 건물주한테 받는 거예요. 한 채에 500만 원 받든 1,000만 원 받든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되는. 자, 그래서 요거는 겸업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보수 적용을 받지 않고요. 법인은 요 6가지만 할 수 있는데 요걸 위반하면은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는 뭐라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상대적 등록 취소가 또 어딘지 안 나왔으니까 보여줘야 되겠죠? 102쪽. 102쪽. 자, 102쪽에 위에서 한 7번째 줄 가면 동그라미 2번. 자, 중개법인의 취급 업무. 자, 다른 건 보지 말고요. 2번째 줄에 갑니다. 새파란 거 끝난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 제한을 위반하면 뭐가 돼요? 상대적 등록 취소. 자, 그런데 아니 교수님 상대적 등록 취소를 했는데 우리 책에서는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 절대적 등록 취소와 상대적 등록 취소란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물론 두 개가 앞에가 등록 취소예요. 등록 취소의 절대적 등록 취소는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요. 상대적 등록 취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완전히 봐줄 수는 없어요. 요거보다 약한 게 요게 뭐냐면 이게 업무 정지예요. 뭐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뭘 내냐면 업무 정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치가 나오면 이거는 저절로 무슨 사유가 되냐면 업무 정지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들어서 절대로 다 모릅니다. 지금 이런 말도 지금 들으면 금방은 알아요. 5분만 지나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듣다 보면 아, 저절로 이렇게 되는가를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둘째 시간에 뭐를 배웠냐면 사무소 이전과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서 지역 범위와 중개 대상물과 겸업이라는 걸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책을 넘겨요. 자, 책을 넘기면 자,
자, 책을 넘기면 106쪽으로 와요. 106쪽. 자, 106쪽에 가보면 제8절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뭐냐면 요거를 배운다라는 것만 여러분한테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는 요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진짜로 원론으로 들어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용어의 정의가 뭐예요?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거기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 법인인 개업사, 부칭 6조. 자, 여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따가 공부할 내용인데 혼자 근무를 해도 돼요. 근데 밑에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데리고 일을 해도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면 고용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 번째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여기 있는 요거를 배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